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조국혁신당 강동원 남원시장 예비후보가 남원 재건을 위한 네 번째 공약으로 도립남원예술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후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립대학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국악과 문화예술의 본고장인 남원의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조국혁신당 강동원 예비후보. 남원 재건을 위한 네 번째 공약의 핵심은 도립남원예술대학 설립입니다. 청년 인재가 다시 남원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강 후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북만 도립대학이 없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남원 국악예술고등학교 학생의 80%가 외지 출신이지만 졸업 후 서울 등 대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에도 도립대학은 있고 강원도에도 도립대학이 있습니다. 전남은 3개, 경남도 3개의 도립대학이 있지만 유일하게 우리 전라북도에만 도립대학이 없습니다. 신설대학에는 국악예술학과를 비롯해 문화콘텐츠학과, 오칠과 탄청, 문예창작과와 같은 남원의 특색을 살린 학과를 제시했습니다. 또 지리산 자원을 활용한 산림과 생태, 치유학과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후보는 당선 직후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내년까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조례를 제정하고 이후 교육부 승인을 완료하겠다는 실행 계획을 내놨습니다. 특히 현직 교육부 장관과의 친분 등 중앙 인맥을 활용해 설립 승인을 끌어내겠다는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전라북도지사와 정책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김관영 전라북도 지사를 비롯한 이완택 도지사 후보 참모와도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강 후보는 이번 공약을 남원 재건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범시민 서명운동과 공청회 등을 통해 설립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21일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광역의회 비례대표는 4명, 기초의회 비례대표는 40명입니다. 광역 비례대표 후보는 강정희, 윤혜아, 김동우, 박병철로 합동연설회는 오는 24일 전북도당에서 진행됩니다. 투표는 권리당원 100% 방식입니다. 기초의회 비례대표는 전주시 5명, 군산시 7명, 정읍시 3명, 임실군 4명 등 다자경선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권리당원 50%, 지역위원회 상무위원 50%를 합산하는 방식의 투표로 선거구 정수인의 후보를 선출한 뒤 순번을 정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결선을 앞두고 한덕수 예비후보 지지와 함께 돈봉투가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본 경선에서 탈락한 성준우 예비후보는 21일 기자회견에서 한 후보 측 운동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주민에게 금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전달하려다 거부당했다며 당은 즉시 경선을 중단하고 윤리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일 임실군 3계면에서 봉투를 받은 주민은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와 녹취 파일을 확보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한 후보 측은 취재진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았지만 자신의 선거사무소와는 무관하고 연루된 인물은 다른 후보 캠프 관계자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창의 한 지역농협에서 정년 퇴직자를 둘러싼 부당해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고용노동위원회가 복직 명령을 내리면서 농협의 인사 규정과 내부 절차를 둘러싼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창군 흥덕농협에서 퇴직 처리됐던 직원 A씨는 최근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 명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정년을 이유로 퇴직 처리됐지만 노동위원회는 이 과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흥덕농협의 기존 2018년 개정된 인사규정에는 직원의 정년 산정 기준일은 공적 서류에 기재된 생년월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년 기준은 지난해 12월 31일이 아닌 2026년 11월 생일이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떠날 때는 좀 자존심 있게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싶어요. 그동안 갑질당함이 워낙 커가지고 진짜 그 직원들한테도 왜 그렇게 했는가 설명 좀 한 직원한테 하고 싶고 진짜 자존심을 좀 세우고 싶어요 진짜. 그리고 명색이 제가 노역 때 나와가지고 참 승진도 빨리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그것도 좀 그렇고. 지역 농협에서 정년 퇴직자가 복직되는 사례는 이례적인 만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흥덕농협은 노동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A씨에 대한 복직 조치 후 이의 신청을 통해 재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문호적 의미로 만 60세 종료일은 생일 전일까지 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판정이 나왔고요. 저희가 조치 사항으로는 이제 지방노동위원회 그 판정을 받아들여서 저희 복귀 시행을 했고요. 퇴직 그 기준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최종 확인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모호한 인사 규정으로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인 흥덕농협. 뒤늦게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전 직원 회의를 열고 정년 산정 기준일을 당해 연도 12월 31일로 변경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검찰이 거액의 다단계 금융범죄, 이른바 폰지 사기에 가담한 경찰관 2명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12부는 21일 유사수신 행위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과 B경위의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A경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B경위에게는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경감 등은 2021년부터 2023년 천지클럽이라는 사기 조직을 만들어 3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148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순창군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장담그기를 중심으로 한 미식관광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 외국인 참가자들은 고추장 민속마을과 발효 테마파크 등을 찾아 한국 발효 문화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특히 장담그기와 막걸리 빚기 체험은 큰 인기를 끌며 전통 발효 문화의 특별한 매력을 알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순창 고추장 불고기와 삼합과 같은 향토 음식을 맛보며 지역 미식 문화를 즐겼습니다. 순창군은 앞으로 장류 중심의 체험형 미식 관광을 확대해 세계에 순창의 맛과 문화를 알릴 계획입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일정이 뒤섞이는 등 뒤범벅되면서 지선 후보 간 정치적 이합 질산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전북도지사 경선은 지난 10일 마쳤지만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은 지난 10일에서 11일, 결선 투표는 20일에서 21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요. 문제는 전북도지사 경선 후 기초단체장 결선 투표까지 열흘 정도 시간이 주어지면서 도지사 후보 진영의 움직임이 기초단체장 경선에 결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도지사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단체장 후보 진영에 적극 참여하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단체장 후보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민주당 이원택 도지사 후보를 대상으로 한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후보들의 마케팅 전략이 단적인 예라고 덧붙였는데 도지사 후보와 연대를 자연스럽게 강조하면서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찾아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 투표와 광역, 기초의원 경선 일정이 맞물려졌다는 점도 문제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민일보는 기초단체장 후보들과 연대가 경선 승패를 결정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선거구 획정을 통해 전북지역 광역의원 4명이 늘어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전북지역 광역의원 정수는 40명에서 비례대표 6명을 포함한 4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늘어난 4명은 군산 김제 부안갑 1명, 익산 1명, 비례대표 2명입니다. 전북도 의회는 늘어난 의석에 걸맞은 책임 있는 의정 활동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부안군이 해외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글로벌 관광 홍보에 나섰습니다.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부안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전략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안 청자박물관을 찾은 외국인들이 도자기를 만들어 보며 한국 전통 문화를 직접 느껴봅니다. 부안을 찾은 이들은 세계 10개 국가에서 온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입니다. Oh, it's very different. It's more deep than in France. It's so fun because I got to go really deep. So that was a nice experience and I got to dig really hard and I found a claw. That's so nice. Something that I couldn't do it in France. So 변산해수욕장에서 환상적인 일몰을 감상하고 해석강 탐방을 비롯한 부안의 대표 관광지도 직접 경험합니다. 이들은 여행 과정과 체험 내용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전 세계 팔로워들에게 부안을 소개합니다. I enjoy creating content, so being able to find a creative outlet to be able to showcase all the beauty, especially all the things that we've seen today, and all the new experiences with the mud flats, and just being able to help preserve those, and all the restaurants we got to see today, and just all the beauty, and just being able to show that in a fun, creative way. 부안군은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글로벌 관광객 유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외국인 인플루언서들의 온라인 확산력을 활용해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관광 수요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전략입니다. 글로벌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는 단시간에 그 파급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안군의 자연 경관과 다양한 문화재를 활용해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푸른 바다와 갯벌, 붉게 물든 노을, 그리고 전통 체험까지 단순 관광이 아닌 외국인들의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지역의 매력을 생생하게 전달하겠다는 부안군. 이 같은 외국인들의 시선을 활용한 부안군의 국제 관광 마케팅이 글로벌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남우입니다. 우회전 통행 위반 단속 첫날 전북 지역에서 1시간 만에 10건이 적발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20일 전주시 덕진광장 사거리에서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단속해 10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전북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거주 장애인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정읍 지역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전국 탈시설 장애인연대 전북지부 등 전북 장애인 단체는 20일 성명을 내고 정읍시와 전북도는 정읍의 장애인 시설 폐쇄를 이행하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지원하라고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범죄가 발생한 시설의 존속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폭력적 구조 속 거주시설의 학대 문제 해법은 장애인들의 탈시설, 자립 지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읍시 제1선거구 임승식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재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임승식 예비후보는 주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전북도와 정읍시를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뛰는 의정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임승식 예비후보는 정읍 지역이 농축산 비중이 높은 만큼 농업과 축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쌀값 안정과 농가 경영 지원, 스마트팜 확대 등 미래 농업 육성과 함께 공공산후조리원 등 복지 확대, 지역 소멸 대응 정책 등을 제시했습니다. 청년들이 와야 되고 청년들이 와서 출산을 해야만이 저희 정읍이 지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농업이 발전을 하려면은 과거의 농업은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스마트팜, 신농업, 6차 산업으로 가야만이 농업이 우리 전국에서 세연할 수가 있습니다. 정읍시의회 김승범 의원이 정순왕후 태생지의 문화적 가치 재조명과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승범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현재 태생지가 비석과 당잠 중심의 정적인 공간에 머물러 있어 역사적 의미에 비해 활용도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해 지역 자산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순왕후의 삶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지털 체험 콘텐츠 도입과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역사관광 벨트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인물의 삶과 감정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몰입형 체험 공간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물의 생애가 살아 숨쉬는 콘텐츠는 정적인 유적지를 관람객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즐기는 역동적인 문화 공간으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정읍시의회가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정읍시의회는 해당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한 채 사업이 진행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초 목질개 연료 사용 계획과 달리 폐목재 고형 연료, 이른바 SRF 사용으로 변경되면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 우려가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 허가 취소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한편 전북자치도에는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읍시의회는 사업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의회는 본 사업이 일시 정지가 아닌 영구 퇴출이 되는 그날까지 시민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청정 정읍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떤 타협이나 시도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10만 시민 앞에 엄숙히 결의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이 발의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군이 함께 공공목적 광고를 활용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특정 구역 해제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각 시군이 따로 추진하던 홍보가 도내 전역에서 공동 확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과 행사, 재난안전정보 등이 도민들에게 더 빠르고 넓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